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네. 네, 오늘은 네. 얼마 전 19일에 정부가 임대차 3법에 관한 여론에 대해서 그 해명 자료를 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간단하게 그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나왔던 여론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월세 전환이 네. 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두 번째는 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그런 분쟁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세난. 네. 이 전세난의 원인은 임대차 3법이 아닌 네. 코로나 그리고 저금리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여기서 좀 저도 재밌고 또 좀 욱해서 네. 한번 들고 왔어요. 사실 저는 사실 정부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책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썼지만 정부의 정책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어떤 상황이 과열됐을 때 그거를 좀 억누르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 이제 정책을 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런 정부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정부의 해명이나 네. 어떤 이 뭐 반박 자료 이런 걸 볼 때는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저는 이해한다고 말씀하실 거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충분히 예견을 이런 상황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비슷하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예견을 했던 사람이고 네. 그리고 이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이런 해명 자료를 회피 네. 책임 회피로 이렇게 해명을 하게 되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나는 상황인 거죠. 저도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장 화가 나는 상황은 일단 시장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금리 때문에 전세난이 있다. 이거는 정말 시장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이 저금리로 인해 사람들이 상급지로 이동하면서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참 이게 지금 만약에 그럼 금리가 높아져 있으면 전세난이 안 일어났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를 또 내재하고 있겠죠.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전세가가 임대차 3법이 아니어도 네. 지금은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매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매매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 일종의 키 맞추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새 아파트 위주로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인기 없는 아파트들은 네. 전세가와 매매가가 살짝 고정해서 그냥 살짝 올라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평균치를 내면 전세가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는 앉아서 통계치만 가지고 뚜닥뚜닥 하니까 시장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가만히 놔뒀으면 사실 전세가는 올라가긴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새 아파트 위주로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사실 이 새 아파트들, 비싼 아파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일반 돈 없는 서민들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임대차 3법을 이 시기에 급속하게 신속하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제 눌러앉을 사람이 빨리 눌러앉고 나오는 매물이 적어진 거죠. 네네네. 나오는 매물이 적어지니까 이사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늘어도 네. 이 물건이 귀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아파트 그리고 네. 전국적으로 이 상황이 펼쳐진 게 이거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나는 잘못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회피 성향의 발언을 하면은 이건 국민으로서 진짜 화날 노릇인 거죠. 저도 정말 궁금한 게 진짜 몰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알지만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 걸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약간 시간이 다른 게 여러분은 정부가 알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예상하지만 네. 저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죠? 모르고 하는 겁니다.
모를 수가 있나요, 진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론을 낸 사람이 제가 최초예요, 거의. 아니 근데 다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지금 모여서 이런 네. 대책을 지금 몇 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네. 전문가들이 기존에 있던 잘못된 그 이론을 가지고 시장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현장을 너무 몰라요. 현장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통계치만 가지고 네. 어떤 시장을 분석하려고 하잖아요. 방금도 제가 얘기했듯이 새 아파트 위주로 올라가고 기존에 있던 헌 아파트, 구축 아파트 아니면은 좀 인기가 좀 덜한 주택 이런 것들은 안정세에 있거든요. 네. 근데 통계치를 합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건데 이거를 지금 전체가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장을 좀 면밀하게 파악하고 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명 자료라고 나왔는데 오히려 더 화를 부추기는 느낌이에요, 진짜. 진짜 왜 그러는 걸까요, 진짜?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번 정부가 잘못하는 거는 잘못된 정책이나 이런 걸 썼으면 명백하게 반성을 해야죠. 반성을 네. 하고 반성을 해야 올바른 길로 돌릴 수 있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 방향으로 쭉 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이 더 왜곡되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네.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을 해온 거란 말이에요. 어떤 출발인 거죠? 집이 충분하다. 이게 집이라는 거 충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해야 되나요? 남아야 돼요, 사실은. 전제가 잘못된 게 이사를 안 가면 상관이 없어요. 네. 이사를 안 가고 신규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딱 각 한 집들이 다 이렇게 골고루 앉아 있으면 안정된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사 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빈 공간들이 있어서 네. 옮길 자리가 생겨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집이 10개가 있고 임차인이 10가구가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다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빈집들이 생기잖아요. 이사 갈고. 그러면은 이것이 1대1로 딱 매칭이 안 되더라도 네. 이사 가고 이 사람이 딴 데로 가고 딴 데로 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한두 군데 빈집이 있어요. 네. 만약에 12집이 있고 가구가 10집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완전 수월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사 가는 집을 고려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쉽게 움직일 수 있게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정부는 여유가 많지 않아도 이사 가고 나가는 집이 많게 되면 서로 이렇게 매칭을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하면서 그래도 좀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하지만 맞춰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임대차 입법으로 다 눌러 앉아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10집 중에서 나오는 매물이 2개예요. 그리고 이사 갈 집은 2개고 신규로 한 집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꽉 막혀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수요도 줄었지만 공급이 더 줄어버리기 때문에 더 심한 이 난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그 정부가 그렇게 본 대로 해서 지금 이사도 못 가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이사 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 이사도 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눌러 앉아 계속 10년, 20년 살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네. 세상이 그렇게 되냐고요. 특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학군에 대한 수요와 직장이 사실 안정적으로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직장 수요, 학군 수요 이런 게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사 가야 될 사람들이 필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을 고려한 주택 정책을 써야 되는데 집이 충분하다라는 전제로 출발을 해버렸으니까 지금 자꾸 공급은 줄이면서 네. 자꾸 정책으로 누르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전제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상상도 안 돼요, 진짜. 진짜 이게 보면 답답하기 그지 화나신 것 없습니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잘못된 정책을 수행하면서 자기 잘못이 없다로 예. 책임 회피 일변도로 가는 걸 보면 네. 저도 이해는 하지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저도 화가 나네요, 소장님한테.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네. 네,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진짜. 여러분들처럼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근데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화가 나네요.
아, 진짜 쉽지 않아요. 또 앞으로 또 어떤 정책을 내고 대책을 내세울지 네. 무섭네요, 좀. 지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전세 대책을 또 지금 강구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세 대책을 예측해보는 상황들이 이제 있었는데 사실 마땅한 대책이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효과를 단기간 안에 내고자 노력한다라면 네. 사실 가격 통제가 가장 최선이거든요. 무섭네요. 가격 통제로 가는 유혹을 아마 뿌리치기가 쉽진 않을 거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임대차 입법을 쓴 거잖아요. 가격 네. 통제를 일부 지금 시행한 거지 않습니까? 5%로 네. 눌러 앉히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제 가격 통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안 먹혔다 싶으면 이제 전면적인 가격 통제 이렇게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제발 이런 행위는 하지 말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시장을 안다라면 네. 이런 행위를 할 수 없거든요. 시장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올지. 네. 전 진짜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진짜 이 대책을 맞이하면서 정말 비관론자가 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안 할 것 같긴 해요. 아, 그래도 이 답답한 마음에 또 네.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 통제라는 쉽고 어떻게 보면 편한 유혹에서 벗어나서 조금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정책을 효율성 있는 정책을 쓰셨으면 좋겠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공급 대책도 나오긴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어서는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 통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지 말아줬으면 네. 좋겠어요. 진짜. 네.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